미움받을 용기,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책이죠. 쉬운 척 오지게 해서 서점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샀다가 끝까지 못 읽고 때려친다는 바로 그 책입니다. 프로이트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심리학자 아들러의 사상을 쉽게 정리했다고 말은 하지만 아이고 지루해. 그래도 지루한 건 어쩔 수 없죠. 자, 그래서 오늘은 건방지게 쉬운 척하는 요 책을 정말로 쉽게 설명드릴까 합니다. 물론 평소 콘텐츠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테지만 제 구독자님들이라면 분명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응, 필요 없어. 크크 거품 낀 책. 와 개똥쳐라 크크. 아, 네. 책이 처음 나왔을 땐 안 그랬는데 요즘엔 이런 평이 많더라고요. 제 주변 사람들도 콘텐츠로 한다니까 호들갑을 떠시는데 직접 펼쳐보시면 그런 생각이 안 드실 겁니다. 책에 좋은 말이 얼마나 많은데요. 대충 훑어만 보시더라도 이렇게 직장 상사가 화를 내서 일을 하기 싫으시다고요? 좋은 말이 가득. 일하기 싫어서 핑계대는 건 아닐까요? 칭찬을 많이 하신다고요? 남을 멋대로 평가하는 건 아닐까요? 지금 이딴 책을 요약해준다는 건가요? 너진똑 실망입니다. 아니요. 일단 들어는 보시죠. 넷플릭스 드라마 블랙미러의 한 에피소드. 상대에게 별점을 매기는 평가 어플이 인류를 지배한 세상 모든 사람이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즉각적으로 별점을 매기고 인간들은 어플에 뜨는 점수로 서로를 평가합니다. 사소한 실수만으로 근거 없는 가짜뉴스만으로 평점은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지만 그 혜택은 인생이 갈릴 정도로 어마무시하죠. 높은 평점을 받으면 부와 명예를 누리며 선망의 대상이 되고 반대로 낮은 평점을 받으면 각종 차별과 멸시를 당합니다. 봐야겠다. 재밌나요? 아마도요? 저도 영화 유튜버가 소개해주는 것만 보고 실제로 보진 않았거든요. 하하. 아니, 근데 웬 드라마 타령? 그건 미움받을 용기를 이해하는데 요만한 예시가 없기 때문이죠. 자, 남들이 매기는 평점만으로 인생이 흥망이 갈리는 세상, 정신이 온전할래야 온전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평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해 본 모습을 숨기며 남들 비위나 맞추며 살다가 사소한 실수라도 하는 날엔 깎이는 평점에 신경이 쓰여 잠도 제대로 못 자게 될 겁니다. 드라마 주인공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러면 말입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한 방법은 뭘까요? 뭐 뻔하네. 그렇죠. 우리는 이 세계의 문제가 뭔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플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니야? 상황을 파국으로 치닫게 만든 건 극단적인 평가 어플이죠. 눈치를 보고 비굴해지면서 평점 만점을 달성하는 게 현명하지 않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게 없는 세상을 살아봤으니까. 아니, 아예 이따위 어플 하나에 얽매이고 괴로워하는 주인공이 겁나 멍청하게까지 느껴지죠. 그냥 삭제를 해. 아들러 역시 같은 해답을 내놓습니다. 어플을 지우고 평점에 신경을 끄느라고요. 그게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요. 헤어진 전 연인 SNS도 오지게 들여다보는데 삭제라도 안 하면 평가 어플인들 안 들여다보겠냐? 고요. 이미 여러분은 드라마 속 세상이 비유였다는 걸 눈치챘을 테죠. 실제로 우리 뇌 속에는 평가 어플이 하나씩 깔려 있습니다. 생긴 거 봐라. 얘보단 내가 낫지. 아직도 조초써 다닌다고? 친구를 평가하고 순위를 매기고 인정과 존경을 받고 싶어서 사치와 허세를 부리며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가식을 떨죠. 아들러가 말한 칭찬을 하지도 받지도 마라. 남을 평가하지도 말고 받지도 마라. 하는 이상한 소리가 다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평가 어플에 휘둘리면서 자신을 잃어갈 바에 그냥 지워버리라고요. 그냥 네 인생의 평가나 인정이라는 개념을 아예 지워버리라고요. 어플을 지우면 더 이상 내 평점을 보지도 난 평점을 매기지도 못하는 것처럼 아예 평가라는 개념을 삭제해서 나에게 평점을 어떻게 매기든 신경 쓰지 말고 잠이나 쳐자라고요. 그러나 몰입을 조금만 더 해도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우리가 직접 드라마 세계로 소환이 된다고 가정해보자고요. 그러면 좀 그렇게 생각하면 나만 어플을 지운다고 해결이 되는 일인가 싶기도 하죠. 내가 삭제를 하든 말든 다른 사람들은 평점 어플을 계속 쓸 텐데 내 평점은 계속 매겨줄 텐데 말이죠. 언제는 평점 신경 쓰지 말라며요. 그렇다고 정말 평점 신경 안 쓰고 내 멋대로만 산다면 평점은 계속 깎여나갈 테고 결국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받고 범죄자와 어울리며 노숙을 전전할 겁니다. 그러면 무인도에서 혼자 살까요?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죠. 그러나 행복해지는 방법은 아닙니다. 저번 영상에도 얘기했듯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니까요.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온다면 필연적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랑도 우정도 돈도 행복도 모두 관계에서 나온다니까. 그게 인간의 한계니까. 그럼 어플 삭제 시위라도 해볼까요? 설득을 하면 좀 들어줄지도. 아무리 잘 설득해도 씨알도 안 먹힐 겁니다. 드라마 속 사람들은 분명 어플이 가진 장점만을 열거하면서 당신 말에 반기를 들겠죠. 뭔 개소리야. 그럼 나쁜 사람을 어떻게 걸러요? 논리가 딱 범죄자 논리네. 이 어플이 정말 당연하게 존재하는 세상에서는 결국 남에게 삭제 하냐 마냐 말해봤자 별점 테러만 받을 뿐입니다. 그럼 어쩌라고 묻힌남아. 여기서 아들러가 한 가지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앱을 삭제하고 평점을 신경 쓰지 않고 남을 힘들게 설득하지 않고도 높은 평점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그건 바로 타자공원
말 그대로 그냥 남을 위해 노력하라 이거예요. 그냥 남을 위하자. 아무튼 요거만 기억하면 행복해질 수 있답니다. 그냥 평점을 높게 받기 위해 같은 목적을 버리고 그냥 잘해주라고요. 그럼 뭐가 좋은데요? 자, 우선은 앱을 삭제한 당신이 남에게 나쁜 평점을 안 남기는 당신이 친절하기까지 한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미처 실수를 하더라도 평점이 안 깎인다는 사실을 알아차린다면 당신을 만날 때만큼은 부담감을 줄이고 매우 편해할 테니까요. 누가 그 사실을 악용하고 선을 넘으면 어떡합니까? 우선은 타자의 공원이라는 지침이 있으니 한두 번 말로 타일러 보시다가 몇 번 경고했는데도 안 들어먹으면 인중을 준내 세게 치십시오. 아니, 평점이 깎이면 어떡해요? 어쩌라고요? 신경 안 쓰기로 했잖아요. 애당초 평가에 쩔쩔매는 호구도 많은데 별점은 뒷전으로 두고 인중이나 때리는 당신을 굳이 건드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노잼 배우들 사이에서 솔직담백 펑클 섹시한 매력으로 인기를 끌었으면 그렇겠죠. 자, 어떤가요? 이게 아들러가 생각한, 아니 아들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철학자들이 입을 모아 주장하던 시나리오입니다. 평점을 신경 쓰지 않아서 평점이 높은 사람이 되는 시나리오요. 어느 정도 납득은 되지만 방금 인중 맞은 사람이 평점 테러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들러 말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평점 만점을 달성할 수 없어요. 당신을 안에 꼽게 보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요.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 게 밉상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냥 원래 성격이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연기로만 잘해주는 사람들 사이에서 평점에 기대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일 텐데, 특별한 목적 없이 순수하게 타인을 위하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일 텐데, 그 세계에서 행복한 사람은 오직 당신뿐일 텐데. 아들러는 이렇게 현실과 상상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내 잘났니 너 잘났니 하면서 평점을 5점 주니 1점 주니 하는 건 그냥 우리 뇌 속에서만 일어나는 망상일 뿐이니 없애라고요. 마찬가지로 흑역사에 얽매여서 미래가 걱정돼서 손에 일이 안 잡히는 이들에게도 같은 말을 합니다. 어쨌든 과거는 있었던 게 맞지만, 어쨌든 미래는 일어날 게 맞지만 그걸 떠올리는 건 네 뇌 속에서만 벌어지는 망상 아니냐고. 실제 현실에서 네 몸뚱아리는 지금 여기 있지 않냐고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그 망상뿐 아니겠냐고요. 물론 당연히 실제 인간은 트라우마나 평가 어플 같은 망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명백히 존재하는 거니까요. 아들러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고 아이러니하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더 크게 소리친 거 아닐까 싶어요. 지금 여기에 당신이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인간이 망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 망상이 없다는 망상을 하자. 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아들러는 어그로를 끌기 위해 칭찬하면 안 된다. PTSD는 기병이다. 같은 자극적인 썸네일로 상식에 대한 안티테제를 잔뜩 끌어다 써서 비호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뜯어보면 같은 말이라 말장난하는 감도 있고요. 더군다나 아들러를 넘어 그 메시지를 쉽게 짜집은 이 책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100년 전 프로이트를 굳이 예토 전생시켜 섀도우 복싱을 한다든가, 슉슉슉슉슉. 뭐 하세요? 현실과 동떨어지는 설득력 낮은 예시와 상사가 갈구든 말든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청년에게 계도하는 듯한 그림은 물가로 데리고 가는 걸 넘어 바가지로 퍼먹이며 어때 맛이지? 좋은 물이야. 하는 느낌을 주다 보니 되려 물을 마시기도 전에 고개를 돌리게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버들립 하나를 대신 띄워드렸습니다. 급하지 않아도 되니까 몸에 좋은 물이니 천천히 음미하면서 드셔보십시오. 뭐에 좋은데요? 용기가 생긴답니다. 미움받을 용기, 아니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용기요.